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시대의 참스승 김용근 선생을 아십니까? 독립유공자이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용근 선생은 일제와 독재에 맞선 실천적 지식인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선생이 보여줬던 강인한 기계와 정신력은 제자들을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민주 인사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김용근 선생을 소개합니다.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 김용근 교육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김경윤 시인. 1989년 정교조 활동으로 해직됐다 5년 뒤 고향 해남으로 복직해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운동에 헌신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참교사, 참교육의 기감이 되는 서건 김용근 선생의 이름으로 주는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김용근 교육상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서근 김용근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17년 강진에서 출생한 김용근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학생 신분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해 옥고를 치렀고 6.25 당시 국군에 입대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후 역사교사로 광주고와 광주제일고, 전남고 등에서 22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교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김 선생은 지역 문화운동과 노인 계몽 활동에 앞장섰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마지막 수배자였던 제자 윤한봉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체포돼 또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윤한봉 선생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5.18 때 집에 숨겨주고 그랬다는 이유로 또 5.18 유공자가 되신 분이고. 김용근 선생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5.18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윤한봉, 이양현, 정찬용, 종용화, 김양래 등의 민주인사들이 김용근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입시 위주의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고 항상 강조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가르친 대로 살아낸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김용근 선생. 그의 기계와 가르침은 그가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기념 행사를 열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과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교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제자의 특별한 만남 행사를 통해 현직 교직원과 그들의 은사가 함께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공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5.18 40주년 기념 공연이었는데 4년 뒤인 올해 재창작해 막을 올리게 된 건데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로 꾸며 당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티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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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만세! 광주 만세!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1980년 5월 광주는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앞에 등장한 계엄군은 폭력을 가하며 이들을 제압합니다. 통행 금지가 실시되었다. 한번으로 중간부의 어려운 집으로 돌아와라. 5.18 광주 항쟁을 배경으로 한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5.18 40주년 기념 공연 이후 4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배우들은 연습도 실전처럼 열정을 쏟아냅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놓쳤던 그리고 또 잠시 또 세월이 지나서 잊혀졌던 것들을 새롭게 다시 되뇌이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이 배우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무대를 돌아다니며 시민군이 되어보도록 한 겁니다.
어느새 객석은 사라지고 약 2,000제곱미터의 공연장은 모두 무대가 됩니다. 배우는 말하고 관객은 듣는 일방적인 공연 방식을 탈피했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면서 체험을 하시게 되니까 조금 더 인상적이고 더 가슴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열흘을 110분에 담아낸 연극. 여기에는 광주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겼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예술극장에서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가 5.18 기념일에 맞춰 오는 18일 하루 동안 광주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동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수단격인 전용 콜택시는 대상에서 빠져 장애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의 뒷문이 열리고 리프트가 내려옵니다. 휠체어가 쉽게 오르도록 경사로도 펼쳐집니다. 보조장치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의 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저의 발이죠. 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 보장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한테는 쉐비콜이. 장애인 콜택시는 복권기금과 시비 등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데 일반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이용이 쉽지 않은 이동 장애인들에게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장애인들이 사실상의 대중교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비콜입니다. 하지만 5월 18일 광주시의 대중교통 무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18일 광주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포된 5.18 통합조례에 따라 5월 18일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사업에 광주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5월 18일 광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평균 이용객은 35만 3천여 명. 이들이 지불한 교통비는 3억 3,400만 원 수준. 5.18 정신계승을 위해 이날 하루 대중교통 운영비는 시비로 감당하겠다는 게 광주시 계획입니다. 문제는 수의 범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번 대상에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엄연히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별을 하지 말고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봐달라는 거죠, 저희들은.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안타깝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이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만큼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혜택을 누릴 것이라 기대했던 장애인들은 생각지도 않게 만난 또 다른 장벽이 허탈합니다. 하나되는 5.18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애인 쪽으로도 영역이 확대돼야 되고 시혜가 넓어져야 된다. 44년 전 대동세상을 이뤘던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정책인 만큼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촘촘한 이동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무더기 하자는 물론 무단 침입 우려까지 제기된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최근 보도해드렸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공사와 관계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뒤늦은 사과에 나서는 한편 하자 보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5만 8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견되며 입주 예정자들을 분노하게 한 무안 오룡 2지구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 외부인 무단 침입 우려와 함께 화재 위험까지 불거지며 전국적인 비난을 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계기관들은 뒤늦게 분주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일 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힐스테이트 오룡 공사 현장에서 긴급 공동주택 품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품질 검사를 통해 마감 미흡과 누수 등 공용시설에서만 101건의 지적 또는 권고사항을 확인했고 무안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까지 보완 및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그 결과를 무안군에 통보하면 무안군은 우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아파트 내 각종 하자에 보수와 함께 무단 침입 우려가 제기된 방화문의 잠금 장치 설치 등 품질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입주 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 무안군도 명의시설인데
거기를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희 군도 최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다시 그 하자 한 건도 어떤 없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현장 감리 보고를 승인해온 행정적 책임자로서 이 같은 현장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마감부 하자는 저희가 공사 막바지에 있던 거라서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기 시간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 부실 시공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뒤늦은 입장문을 발표해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입주 예정자들에게 확실한 보수를 약속하기 위한 서면 공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들을 거 다 듣고 이제 좀 최대한 먼저 반영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반성을 많이 했고 좀 입주민분들 불편하지 않게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새 아파트라는 기대와 달리 발견된 무더기 하자로 논란을 빚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어느새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공사와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준공 승인까지 내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업체가 사업 도중 부도 처리되면서 10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광양시의 이야기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동강면과 옥룡면 일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된 생활용수 공급 사업. 지난 2017년부터 4년간의 공사 끝에 송수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국비 포함 예산 60억 원이 투입됐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광양시가 1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양시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먼저 주고 준공 승인까지 내어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는 1차 사업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부도 처리됐습니다. 공사 집행 금액 24억여 원 가운데 시공된 것은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광양시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3차 사업에 대해서만 1억 7,500만 원을 회수했을 뿐 10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 내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준공을 내주고. 광양시 내부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압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공정은 늦어지고 신속 집행은 계속 정부나 도에서 쪼고 그러니까 계약 물량은 내에는 있는데 공사 추진일이 좀 더디다 보니까 좀 더 지급을 해주는가 보더라고요. 광양시는 당시 현장 감독 공무원 등 3명에게 많게는 5억 5천만 원, 적게는 4,300만 원의 변상을 청구했지만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감사원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양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주 영암에서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된 20대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며 원청과 하청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장례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청년이 영정사진을 든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선소 내에서 작업 중 숨진 22살 잠수부 고 이승곤 씨의 동생입니다.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형 이 씨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업잠수과를 졸업하고 잠수부로 입사한 지 7개월, 본격 작업에 투입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학생 때부터 수영장 다니면서 물도 좋아했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등 응급상황을 위한 장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4명의 잠수부가 있었지만 육상 감시인은 1명뿐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산 질주의가 빚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원하청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청인 HD 현대사모 측은 사태가 최대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120톤이 넘는 철제 선박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조선소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사이 숨진 3명의 노동자를 포함해 올해 전국 조선소에서는 8건의 사고로 10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 소속 노동자들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외인 용병 투수 윌 크로우가 부상 재검진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따르면 우측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된 윌 크로우 선수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부상 부위에 대한 재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단 측은 재검진 결과에 따라 윌 크로우의 최종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